유가가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재차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러시아가 폭풍의 피해로 인해서 송유관의 러시아 원유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수출되지 못할 가능성, 이에 따라 하루에 100만 배럴씩 줄어들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이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으로 5%의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연준도 공격적인 긴축을 6월에 단행할 가능성 계속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장이 1%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우리 증시도 덩달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가 2,710선, 코스닥이 920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장 10시 구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사흘 만에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0.75%가 하락하면서 2,713.49포인트 선, 거래대금 4조 원 조금 못 미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7%가량 하락하면서 2,71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2,721선 장중 고점을 나타냈고요. 장중에 2,700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2,710선 가리키면서 2,714선 20포인트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5원 이상의 원달러 환율 상승 기록하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오늘 사흘 만에 순매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2,461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기관 쪽에서 843억 원어치의 순매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278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사흘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동반해서 외국인 기관 팔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사고 있는 업종은 운송장비 음식료품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 IT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 동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의약품 업종이 1.64%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어제 올랐었던 철강 금속 1.5%,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1.5% 하락하고 있고요. 서비스 전기전자 나란히 1%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있는데요. 의료정밀 업종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계주가 1.3%로 가장 크게 오름세를 보여주네요. 전기가스, 음식료품, 의료정밀, 운수창고 나란히 0.3에서 1%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시죠. 대체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의 낙폭이 눈에 띄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낙폭을 키우면서 2.8%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주, 반도체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 사흘 만에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계속해서 글로벌 확장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커머스 시장, 미국의 웹툰 시장에 진출을 했고 여기에 일본 쪽의 NFT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페토뿐 아니라 아크버스라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역시도 출시하면서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 3% 가까운 하락세를 띠면서 12만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 2분기 상반기 내에 디램 업황이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12만 원 선을 일단 지지하는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12만 원 선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2.95% 상승하면서 5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7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화학 쪽에서는 친환경 소재 사업 그리고 바이오 사업까지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유가라는 변수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차 급등했습니다. 5%의 탄력을 보여줬고요. 러시아 쪽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석유 수출 금수 조치뿐만 아니라 기상 상황
아직까지도 좋지가 않습니다. 폭풍 같은 악천후가 발생하면서 시설 파손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원유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 중앙에너비스가 7%까지 상승합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석유, 흥구석유 나란히 3% 이상의 오름세, S-오일이 1% 넘게 상승하면서 94,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가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와 액화수소사업 합작 법인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로 한국가스공사가 오늘장 5%까지 탄력을 보여주고요. 원자력과 풍력도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5%의 상승세, CS윈드가 0.8%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블록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장 일가의 블록딜 추진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산입니다. 두산 오너 일가가 두산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박용만 전 회장과 두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 지분 129만여 주를 블록딜로 처분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두산 수급 부담감 느끼면서 오늘장에 6% 가까운 하락세, 현재 5% 중반 내리면서 11만 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이 3부자의 회사 가운데 지금 오리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광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 오너 일가의 블록딜에 따른 현금 확보를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감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삼성전자도 어제 블록딜이 있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지분 1,994만여 주를 주당 조금 할인했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좀 할인해서 68,800원에 처리를 했고, 업계에서는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 관장의 물량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1% 가까이 하락하면서 69,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합병 소식도 있습니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결의했고 향후 5월 주총에서 이 안건을 승인한 이후에 7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각각 6.9%, 5.66%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지수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0.68% 하락하면서 924.23포인트 선, 유가증권 시장보다 조금 더 거래대금 동반하며 4조 원 넘는 거래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0.46% 하락하면서 926선 시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에 고가가 927선이었고요. 장중에 922선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이 선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924.01포인트 선 6.56포인트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 사흘 만에 순매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24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사흘 만에 순매수로 방향을 틀면서 1,784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동반해서 666억 원 매도세를 보이면서 양대 시장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 게임주죠. 현재 7%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74,0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증권사의 분석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오딘의 대만 출시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장될 것이라는 잠재력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오버행 쇼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게임이 발행한 5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급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주가는 7%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7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사료주 보겠는데요. 현대사료가 4거래일 연속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되는 종목은 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료주 가운데 이 종목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사료 4연상이 성공하면서 53,3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밖에 사료주 가운데서는 한일사료가 3%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가 6%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쪽에 항공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로 연어를 수입해오는 최단 루트인 러시아 쪽의 하늘길이 폐쇄되자 우회 항로의 운임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연어 가격, 국내 러시아산 킹크랩 가격까지 동반해서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 오늘 좋고요. 한성기업, 동원수산 나란히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류 쪽까지 움직이면서 마니커 FNG도 현재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어제 중소형 철강주가 상승을 했죠. 오늘 추가적으로 금강철강이 18%까지 급등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의 특징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국무총리로 지목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주목되고 있죠. 더불어서 JP모건 쪽에서 안랩의 지분 5.4%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가 돼서 백지 신탁을 하면 이 물량이 잘 소화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요. 안랩의 주가가 오늘장 사상 최고가 21만 원 선까지 진입하면서 오늘장 급등을 나타냈다가 현재 구간 10시 구간에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2% 하락이고요. 써니전자, 까뮤, ENC도 동반해서 하락하면서 2%, 5%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대형주들